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꼭 알아야 할 뉴스를 모아서 전달해드리는 코즈부투데이의 이다운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미국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9월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주 의회 청문회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전 세계 금융시장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9일, 10일 각각 상하원 청문회에서죠. 반기 통화정책 보고를 위한 자리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머뭇거리는 이유를 물으며 압박하는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쭉 저희 코즈부투데이와 함께 하시죠. 같이 알아두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도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러시아가 국제 제재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국제 결제를 위해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스테이블 코인의 특성상 이러한 자산이 국경 간 거래에 유망한 도구라고 판단해 일상적인 활동에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 부총재 알렉세이 구즈노프는 현재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규제의 목적은 국경 간 거래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수집과 활용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러시아의 스테이블 코인 도입 아이디어는 2023년부터 주요 논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글로벌 결제를 위한 디지털 금융자산 사용을 승인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러시아는 마침내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합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푸들라나가 새로운 밈코인으로 투자자의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푸들라나는 도지코인과 시바누이와 같은 강아지 패션의 컨셉에 패션 브랜딩을 더해 탄생한 신규 밈코인 프로젝트입니다. 푸들라나는 세련된 브랜딩과 한정기간 사전 판매 접근 방식으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블랙 푸들 마스코트의 왕관을 씌운 캐릭터는 패셔너블한 이미지를 강조했고요. 푸들라나 팀의 패션과 캐릭터 사이 시즈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 같은 캐릭터를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발팀은 구찌와 프라다 같은 하이엔드 브랜드들도 최근 디지털 영역으로 진출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푸들라나는 럭셔리 브랜딩과 밈코인 컨셉을 결합하여 밈코인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시세를 의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시장 감시가 본격 시작됩니다. 코인 시세 조작등으로 적발된 자는 최대 부당이득액의 2배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은 지난달 기준 약 55조이며 투자자 수는 작년 말 645만 명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 고유의 취약성과 거래관련 감시, 조사체제 공백으로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 거래 위험에 크게 노출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해 시세 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조사 및 처벌 근거를 마련했으며 19일 법이 시행되는 즉시 불공정 거래 조사 업무를 개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알아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확인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0.86% 상승한 8,145만 8천 원입니다. 이어서 이더리움도 보겠습니다. 2.51% 상승하고 있습니다. 432만 1천 원입니다. 이어서 리플 보겠습니다. 1.49% 상승하고 있습니다. 615원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센트입니다. 1,168.3% 오르며 84.57원입니다. 이어서 알렉스입니다. 29.17% 오르며 155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갤럭시입니다. 18.76% 상승하며 3,412원입니다. 엘프입니다. 18.04% 상승하며 589원입니다. 벨러 토큰입니다. 17.42% 상승하며 182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일벌스입니다. 5.03% 하락하며 8,595원입니다. 이어서 벨라즈입니다. 3,108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락률 4.63%입니다. 이어서 크라토스입니다. 4.55% 하락하고 있습니다. 0.5435원입니다. 이어서 펀디맥스입니다. 4.09% 하락하고 있습니다. 516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저스트입니다. 3.79% 하락하고 있습니다. 39.81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실시간 등락률입니다. 센트 1144.6%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22%, 이더리움 2.85%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알렉스는 28.33%, 벨러 토큰은 16.13%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네. 네, 코주브 투데이가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 치 앞도 모르는 코인 시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코인 동향을 실시간 차트를 통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네이처 트레이더스의 코인 해결사 랩터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네,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다 보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요즘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의 코인 고민들을 차트로 모두 해결해드리는 곳이죠. 바로 티라노사단의 노란톡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티라노사단의 특별한 지표를 활용한 진입 전략부터 손절가, 시장 이슈까지 모두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힘든 장세 속에서도 수익률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요.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QR코드에 카메라 가져다 대시고 그리고 참여코드 7979 눌러주시면 입장하셔서 티라노사단의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코인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볼 텐데요. 오늘 저희 코주브 투데이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저희 방송 중 실시간으로 인증샷을 남겨드리는 시청자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문가님께서도 오늘 저희 노란톡방에 대해서 자랑과 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어떤 것을 이제 알려드리냐.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1시간봉, 일봉 관점에서의 1일 시황을 남겨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혹은 갖고 있는 코인에 관련된 이슈, 코인 관련 정보라든가 뉴스 등을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뭐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FOMC라든가 이런 각각 이제 중요한 변동성이 강해지는 시기에 이제 뉴스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뉴스들이 등장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뭐 변동성이 강해지면은 대응을 하기 힘드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변동성에 대해서도 관점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티라노사단의 이제 근본 매매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호등 지표를 저희는 무료로 1대1로 이제 배포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인 시장 상황 체크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봐야겠죠. 비트코인의 가격 회복은 트레이더들의 마운트 곡스인 80억 달러 비트코인 환급과 최근 미국의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세로 인한 약세 영향을 극복하기 시작했음을 나타낸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진단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최고의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와 인플루언서들은 마운트 곡스와 독일 및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세가 비트코인의 장기 강세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경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떤 흐름을 가게 될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일단 최근에 있었던 미국 정부와 독일 정부의 잠재적 매도 물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마운트 곡스의 상한 소식으로 이제 이어지는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매도세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근데 이 마운트 곡스 상환 혹은 이제 각 정부의 물량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인데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수치로서 중요할 수 있는 지표 발표가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번 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그 발표 수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비트코인과 이제 뭐 이더리움,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 가능성이 조금 커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저번 주에 발표가 된 이제 고용 노동 지표죠. 그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나와주지 않았어요. 그 지표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소비자 지수 물가 지수 발표가 아무래도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차트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지금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 매도세가 등장할 수 있는 구간인지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비트코인의 일봉 달러 차트이고요. 지금 캔들 상태를 보았을 때 매수세가 강하게 등장을 해주면서 지금 말아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자 캔들 패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모습의 차트이나 아직 주요 저항 구간이었던 저점을 이탈하면서 크게 매수세가 터져주었던 58.4K 구간을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주고 있고요. 그럼 현재 관점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기에는 58.4K 구간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조금 더 크게 본다면은 하락 채널 상단부 윗 60K 구간을 재차 돌파해주기 전까지는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고요. 그럼 현재 구간에서 58.4K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인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으로서 마감이 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채널 상단부 혹은 60K에 존재하는 이 매물대 구간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동평균선을 키고 이동평균선적 관점으로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240 이동평균선 구간을 이탈하였으나 재차 복귀를 해주었던 모습이고요. 이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이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려면은 24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 구간 매물대였던 가격대로 따지면은 53K 구간이고요. 53K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240 이동평균선을 재차 돌파 이후 리테스트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내려오는 20 이동평균선 구간까지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있다가 낮은 시간봉으로 내려가서 살펴볼 것이긴 한데 지금 구간에서 낮은 시간봉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쌍바닥의 형태가 등장을 해 주었어요. 일단 5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강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제자 캔들에서는 저항을 받아주었고요. 오늘은 이제 매수세가 등장을 함으로써 5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되고 있어요. 오늘자 캔들 패턴이 어떻게 마감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구간 가격대를 유지해주게 된다면은 내일자 캔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5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될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낮은 시간봉의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 내려와주고 있는 22평 혹은 20 저가, 고가 등의 22평 밴드 구간까지 가격이 반등해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보조지표를 켜고 보게 된다면은 이제 스토캐스틱과 RSI 보조지표인데, 스토캐스틱 보조지표는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 보조지표이고요. 단기, 중기, 장기 이 K선, 파란색 선이 상반 기울기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죠. 그럼 상반 기울기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22동 평균선까지는 가격이 상승될 가능성이 높겠고,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이 되면서 하방 기울기가 해소되면서 고가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 상단 쪽에 있는 62평과 122평이 존재하고 있는 64K 구간까지도 재차 반등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어서 이더리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최근 이더리움의 가격 약세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사용을 위해 필요한 가스비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그대 상응하는 거래 기록 증가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시장에 공급되는 이더리움 공급량 대비 수요량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모양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지난 주말부터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더리움의 인플레이션이 뭐냐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의 인플레이션이란 일단 이전에 덴쿤 업데이트를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덴쿤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였었고요. 그럼 덴쿤 업데이트는 뭐냐? 일단 핵심적으로는 이더리움의 수수료 가격을 낮췄다. 근데 수수료 가격을 낮췄지만 현재 매도세 및 악재 뉴스가 터져주게 되면서 공급량이 수요량을 이제 넘어섰고요. 그러니까 수요량이 공급량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란 말이 나왔다는 것을 알아가시면 좋고, 그러면 수요량이 공급량을 재차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의 자체 시스템을 이제 생태계망을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수요량이 강하게 터져줄 수 있는 호재 뉴스들이 등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더리움에 관해서 호재 뉴스가 어느 게 있냐? 일단 첫째로는 이제 굉장히 핫한 이슈인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인 가능성이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은 뭐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지표 뉴스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고, 그렇다면 이더리움의 차트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차트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이더리움의 일봉 차트이고요. 작도적 관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작도적 관점부터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조금 다르게 매도세가 강하게 터져 주었었지만, 비트코인은 일봉 저점 구간을 살짝 이탈했다가 복귀를 해주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물대 하단 부근 혹은 박스 하단부라고 볼 수 있는 2,820불 구간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 반등이 이어지게 되고, 이 내려와주고 있는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 혹은 3,350불에 존재하고 있는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재차 상승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다만 근데 현재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3,110불 정도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는 매물대 상단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주고 있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물대 반등 이후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등장하려고 있기 때문에 오늘자 캔들 패턴 마감이 3,110불 구간을 돌파를 해주느냐가 관건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 이쪽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한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2,820불부터 3,110불까지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이제 작도적 관점 말고 이동평균선 끼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 끼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단기 시간봉에서 쌍바닥의 형태를 그려주었고요. 현재 구간 242동평균선이 상방 기울기이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 재차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좋은 시그널입니다. 근데 다만 5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아직까지 전환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고, 상단 저항 구간을 볼 수 있는 22평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강하게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이어지더라도
2평 밴드 구간을 만나게 된다면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러면 현재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상승으로의 추세 반전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모습이 아니니까 현재는 단기적인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까 설명드렸었던 2820불 매물대 구간을 이탈할 때 매도 관점으로서 접근을 추천드리고, 저희 신호등 지표로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 노란색 구간을 진입한 이후 242평에서의 반등이 성공해준 모습이지만 조금 더 확대하고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탈하고 지지를 받아준 모습이지만 지금 밴드 1선, 이 보라색 선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재차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려면은 밴드 1선 구간을 돌파해 주어야 하고, 아직까지 상반기 기울기이기 때문에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재차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요.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 그 구간이 어디냐? 밴드 1선 구간이 아까 보았었던 상단 매물대 저항 구간. 지금 비트코인 차트였네요. 네, 다시 이더리움으로 돌아와서 보게 된다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트는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은 똑같고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밴드 1선 저항 구간 가격대가 어디냐? 아까 상단 저항 구간이었던 3,110불 정도 구간이에요. 그럼 3,110불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더리움은 초록색 구간에 재차 진입을 하고요. 매물대 상단 구간을 돌파해 주었기 때문에 다음 매물대 상단 저항 구간인 가격대로 따져보게 된다면은 3,240불 구간이라거나 아니면 내려와 주고 있는 20저가 이동 평균선까지 단기적인 매수 관점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더리움과 또 비트코인까지 이렇게 같이 봐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단기적 타점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께서는 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따로 좀 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관점별로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뭐 4시간 봉, 1시간 봉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게 되려면은 낮은 시간봉으로 넘어가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 낮은 시간봉인 1시간봉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 1시간봉 달러 차트이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 노란 톡방에서 비트코인 오전 시황을 남겨드렸었어요. 그 관점으로 어떻게 남겨드렸었냐? 이동평균선의 상태를 보시게 된다면은 파란색이 22동평균선, 주황색이 60이동평균선, 보라색이 122동평균선이고요. 차트를 설명을 드렸을 때 22동 평균선과 62동 평균선이 응축 이후 하방 기울기로 지금 전환이 되면서 재차 하방 쪽으로 폭발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전 9시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정확하게는 8시에서 9시 사이 구간이었는데 그 관점에서 하방 쪽으로 폭발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실제로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은 9시가 10시 구간에 하방 폭발 쪽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성공적으로 투자를 하시려면은 저희 노란 톡방, 티라노 사장의 노란 톡방을 들어오셔가지고 저희들의 관점 공유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방송에서 설명드렸었던 신호등 지표, 지금 이렇게 뜨고 있는 뭐 매도 신호들, 매수 신호들도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려보게 된다면은 지금은 하방 폭발 이후 상승 다이버전스, 저점 구간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등장을 해주면서 가격이 반등에 성공해준 모습이고요. 지금은 상승 폭발이 나왔으나 매물대 구간 터치 이후 조정이 들어오는 형태예요. 조정이 들어와 주었으나 그러면은 지금 관점에서는 매도 관점이 유리한 게 아니냐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텐데,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이동평균선이 재차 응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122동평균선, 그리고 62동평균선, 22동평균선이 이렇게 수렴 모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동평균선들이 수렴을 한다는 것은 상방이든 하방이든 확산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그 응축 구간을 어떤 걸로 체크를 할 수 있느냐? 일단 첫 번째는 돌파 이후 리테스트이고요. 지금은 122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고 있죠. 그럼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상방 쪽으로 폭발 가능성이 높은 차트의 모습이고, 보조 지표를 켜고 보게 된다면은 단기 이 보조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매수 구간에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해 준 모습이지만 이 상위라고 볼 수 있는 중기 및 장기 보조 지표는 상승 기울기를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아직까지 상승 시그널은 회수되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응축 구간에서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었기 때문에 재차 이 매물대 상단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의 상단 가격 매물대 구간은 58.5K 구간이고요. 그 구간을 재차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상방 쪽으로
폭발 가능성이 높고 상승 쪽으로 폭발 가능성이 높으면은 상단에 존재하고 있는 이 1시간봉 242동 평균선인 59.5K 혹은 6K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아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더리움까지 단기 전략 확인해 봤는데요. 그럼 이제 실시간 코인 시황부터 살펴보고 또 이 중에서 뽑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현재 센트가 1위입니다. 1127.8% 오르면서 81.87원입니다. 이어서 알렉스입니다. 28.33% 오르면서 154원입니다. 갤럭시입니다. 19.77% 오르면서 3,441원입니다. 셀레스티아입니다. 18.97% 오르면서 8,780원입니다. 벨럿 토큰입니다. 18.71% 오르면서 184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상위 종목입니다. 1위는 K모 코인입니다. 93.71원입니다. 마이너스 3.89%입니다. 이어서 저스트입니다. 3.72% 하락하며 39.84원입니다. 마일벌스입니다. 3.39% 하락하며 8.743원입니다. 펀더엑스입니다. 3.16% 하락하며 521원입니다. 이어서 크라토스입니다. 3.02% 하락하며 0.5522원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센트입니다. 1123% 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각각 1.07%, 2.94%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온도 파이낸스, 레이너제로 2%대 강세고요. 마일벌스만 3.7%, 그리고 테더도 0.35%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코인 시황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한 종목을 뽑아서 이제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 보시기에 가장 또 말씀 주시고 싶은 코인은 어떤 건가요? 일단 저의 관심 종목은 일단 영상 후반부에 공개를 할 예정인데, 관심 있게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질문이 들어왔었던 코인 중에서 차트가 괜찮았던 코인이 있어요. 바로 이제 솔라나 코인인데, 솔라나 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솔라나 코인 보겠습니다. 솔라나 코인 1.69% 강세로 19만 8,300원대입니다. 네, 솔라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고 또 우리 차트로 본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일단 솔라나 코인도 지금 현재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코인이고요. 일단 이전에 제가 차트로서 설명을 드려서 봤을 때 일단 작도적 관점부터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작도적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제 3일 전이죠. 이제 금요일날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었을 때 이제 수렴 하단부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 반등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의미 있었던 반등 이후 가격이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와 주었었지만 재차 가격이 떨어져 주었고요. 저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현재 매수세가 등장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솔라나 같은 경우 이 수렴 상단부 부근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수렴의 상단부 부근 돌파 이후 다음 매물대 저항 구간인 22만 5,450원 혹은 23만 1,650원에 존재하고 있는 매물대 구간까지 매수 관점으로서 진행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가능하고요. 이동평균선적 관점에서는 현재 242동 평균선에서 반등이 나와준 이후 지금 네모 신호인 상승 다이버전스 신호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재 지금 20고가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 관점으로서는 힘들겠으나 아까 작도적 관점에서 보았던 수렴 상단부 구간을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반등 기대감이 높은 코인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신호등 지표로서 이제 관점을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신호등 지표 관점에서는 지금 초록색 구간에 머물러 있고요. 초록색 구간은 매수세가 우세한 구간이다. 상방압이 강한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현재는 이 밴드 1선 보라색 선 구간을 살짝 이탈했지만 재차 복귀를 해주었고요. 종가 기준으로 가격이 방어를 해주면서 이전 캔들에서 네모 즉 상승 다이버 신호가 등장을 해 주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 돌파 시 다음 저항 구간선인 62동 평균선인 21만 5천원 혹은 기준선 과 밴드 2선이 존재하고 있는 22만 8천원에서 23만 4천원 정도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가능해요. 일단 저희 아까 노란 톡방에서 질문을 주셨던 분이 이제
솔라나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20고가 이동 평균선인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는 조금 무리가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럼 어느 관점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을 하느냐? 이 수렴 상단부 구간을 이제 가격대로 따져보게 된다면은 오늘자 캔들 혹은 내일자 캔들 기준으로 봤을 때 내일자 캔들 기준으로서는 21만 1,000원 구간이 돌파 지역이에요. 근데 다만 수렴 혹은 박스권 패턴을 돌파를 했을 때 제가 항상 누누이 설명을 드렸던 게 두 가지를 체크를 하셔라.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돌파할 때 거래량을 1번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되는 돌파 혹은 이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구간에서는 돌파 이후 리테스트 혹은 하방 쪽으로 이탈 이후의 리테스트를 체크를 하셔라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럼 현재 기준은 돌파 관점 기준이니까 돌파를 했을 때 돌파 캔들에서 거래량이 등장을 해주는지, 혹은 돌파 이후 뭐 4시간봉, 1시간봉 등등 낮은 시간봉에서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요. 최대 목표가는 아까 설명을 드렸었던 박스권 상단, 박스권이 아니라 상단 매물대인 23만 1,650원 구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아까 신호등 지표에서 보았었던 저항 구간인 62동 평균선인 가격대로 따져 보았을 때 21만 5천원 정도 구간까지 단기적인 목표가를 설정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이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솔라나 단기 전략도 세워봤습니다. 이렇게 솔라나처럼 전략을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 티로노 사단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정보도 전략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시키시고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노란색 톡방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코드 7979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노란톡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전략도 받아가시고 정보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으로 질문이 들어왔었던 코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톰엑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톰엑스 실시간 현황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스톰엑스 보시면 2.41% 상승하면서 7.058원입니다. 스톰엑스에 대해서도 전략 세워볼 텐데요. 현재 5.5%로 매수를 했었다고 저희 노란톡방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저희 스톰엑스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네, 바로 스톰엑스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평단가 5.5원이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었고요. 스톰엑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재 단기적으로 고점을 낮춰주고 저점을 낮춰주고 있는 하락 채널의 형태로서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저점 구간과 2번 저점 구간을 이었을 때 이렇게 세기형의 패턴으로서 하락 세기형 패턴이 진행 중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락 세기형 구간을 상단 쪽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8.25원 정도 구간이고요. 8.25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상승으로서의 추세 반전 가능성을 시사한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은 현재 구간 평단이 나쁘지 않아요. 5.5원으로서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상방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는 것을 기다려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저점 구간 매물대인 보수적으로 긋지 않고 접점이 많은 구간 쪽으로 이었을 때 수평지지 구간이 5.9원 구간인데 5.9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재차 이런 식으로의 형태로 하락 세기형 패턴을 하방 쪽으로 이탈해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본전 이 구간은 5.9원 정도 구간을 추천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으로서 굉장히 강했다. 이 말은 폭발의 힘이 강했다라는 것인데,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이 되고 있으면서 이전 다이버 신호가 등장을 했을 때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고 있어요. 이 말은 상승 반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고, 아까 설명드렸었던 2원 정도 구간에 현재는 62동 평균선이 이격도가 벌어져 있지만 점차 이렇게 내려와 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8.2원 구간을 터치를 해 주었을 때
저항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분할 익절 나가는 전략을 선택을 해볼 수가 있겠고, 혹은 이제 하락세경 상단부 부근 가격대로 따지면은 7.5원에서 7.6원 정도로 예상이 돼요. 그럼 그쪽 구간을 만났을 때에도 이제 분할 익절을 통해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걸 선택을 해볼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은 현재 스톰엑스는 하방압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고, 신호등 지표 관점으로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밴드 1선 구간, 노란색 구간이긴 하지만 빨간색 구간에서 돌파 이후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관점에서는 현재 매수 관점으로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적용이 가능했었던 부분이에요. 6시간봉, 하위시간봉인 6시간봉으로 내려가서 고가 이동평균선을 돌파 이후 리테스트가 나와줬던 구간,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었던 구간인데, 이거는 V자였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는 살짝 어려웠지만 현재 이쪽 구간에서도 신규 매수 관점이 가능했었던 구간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했고요. 근데 다만 현재 기준선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검정 구간인 7.3원에서 지속적인 저항을 받아줄 시 이쪽 구간에서도 매도 관점으로서 충분히 이익 실현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스톰엑스에 대해서 실시간 전략 받아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코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펀디엑스입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3.16% 하락하면서 521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480원에 매수했다고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런 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네, 펀디엑스도 바로 차트 넘어가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펀디엑스 평단가가 480원이라고 이제 설명을 주셨고요. 펀디엑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하락 세기형 패턴이 진행 중인 모습이었고, 지금은 이제 기울기가 살짝 강화된 하락 채널의 상단부에서의 저항을 받아주었고 재차 돌파 지역을 리세트 지지가 나와주게 되면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매물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었던 470원 구간을 돌파 이후 리테스트가 나와주었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존재하는 코인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홀딩 관점과 그리고 익절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차 캔들에서 저항을 받아주었던 부근,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 가격대가 이제 610원 정도 구간이고요. 610원 구간을 보시게 된다면은 이전 캔들에서 저점 구간을 리탈하고 리테스트 저항받아 주었던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600원에서 610원대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저항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돌파가 힘들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동평균선을 키고 보았을 때에는 스톰엑스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해소가 되면서 지금 긍정적으로 20 저가 이동 평균선 구간을 재차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반전 가능성이 존재하는 코인이에요. 다만 현재 구간에서 어제자 캔들 패턴이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으로서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자 캔들 패턴이 약간 매도세가 강하게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20 저가 이동 평균선 혹은 5이동 평균선을 이탈하면서 하방으로 떨어질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지지 구간으로서 이제 홀딩 관점의 가격대가 중요를 한데, 지금 일본 구간에서의 5이동 평균선을 살펴보았을 때 가격대가 478원 정도 구간이에요. 그럼 평단가가 480원 구간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익절 구간인 20 저가 이동 평균선인 495원 기준으로 홀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이 된다, 상승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29가 이동 평균선에서 저항을 받았던 543원을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 구간은 이전 매물대 상단 및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인 600원에서 610원 정도 구간까지를 2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펀디엑스 전략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골렘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골렘 현재 0.45% 강세 보이면서 448원입니다. 443원에 매수하셨다고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이분 전략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골렘 비중 443원이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일단 골렘 같은 경우에는 삼각 수렴 형태로 가격이 진행되었고, 수렴 구간을 이탈, 그 다음에 하방 쪽으로 현재는 추세가 진행 중인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락 채널을 작도를 해보았을 때 이런 식의 하락 채널이 작도가 가능하고요. 지금은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에서의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자 캔들 패턴도 저항을 봐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항을 받아주게 되면서 현재 저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 수 있겠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게 된다면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전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대로 따져본다면은 345원 정도 구간까지는 하락이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작도적 관점에서는 볼 수 있고요.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242도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 기울기였으나 지금은 점차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하방 쪽으로 기울기가 전환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22도 평균선의 기울기를 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하방 기울기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 이 5이동 평균선 구간을 이탈하게 되었을 때 가격대로 따지면은 413원 정도 구간인데, 413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이전 저점 구간이었던 340원 정도까지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왜냐하면은 저항 구간에서의 저항을 받고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형의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는 비중을 조금 30%보다는 조금 줄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현재 관점에서 무난하게 가격이 매수세가 동반이 된다,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20저가 이동평균선을 1차 목표가 가격대는 467원이고요. 이쪽 구간 돌파하면은 22평 혹은 29가 평균선, 22평 밴드 구간에서의 저항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돌파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242동 평균선인 가격대로 따져보았을 때 525원에서의 저항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익절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네, 골렘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온도 파이낸스 보겠습니다. 먼저 실시간 현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현재 1.65% 강세 보이며 1,355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온도 파이낸스 이 종목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가야 할까요? 네, 온도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온도코인의 평단가가 정확하게 어디 구간이라고 말씀하셨었죠? 평단가는 안 써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온도코인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온도코인도 살펴보았을 때 온도코인도 이전 차트에서 응축 구간이 진행되었었어요. 작도를 해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의 형태로 가격의 응축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응축 구간인 수렴의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고 리테스트 저항을 받고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졌죠. 이래서 수렴권이나 아니면은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 중일 때에는 가격이 이탈하고 리테스트 혹은 돌파하고 리테스트 유무를 체크를 하셔라, 혹은 거래량을 체크를 하셔라 라고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렴 하단 구간 이탈 이후에 매도세가 강하게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는 진입을 하기에 약간 좋은 코인은 아니다 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고, 작도를 해보았을 때도 이렇게 작도를 해보았을 때 가격의 반등 가능성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 매수 관점으로서 목표가라고 할 수 있는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이 현재 가격과 이격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저점을 낮추는 쌍바닥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데, 상승 쌍바닥이 등장을 해 주었으나 상승으로 진행이 되려면은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해 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고점 부근에 존재하고 있는 매물대 구간 1,500원에서부터 이렇게 작도를 하게 된다면 1,480원 구간인데요. 1,480원에서 1,500원 구간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물대 구간을 돌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는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을 하기는 약간 힘들겠고,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뭐 긍정적이겠지만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저항을 받아주게 된다면은 이런 식의 역상산의 형태로 역 헤드앤숄더 패턴의 형태로 가격이 재차 응축이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응축 구간 혹은 이 저점을 낮춘 쌍바닥의 형태로 가격이 등장을 해 주었었기 때문에 넥라인 구간인 1,500원 구간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굳이 이 코인을 진입을 할 이유가 없겠고요. 1,50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그때 관점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보셔도 늦지 않는다 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온도 파이낸스도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엘프도 보도록 할게요. 궁시렁 포로도님이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6.83% 강세 보이면서 583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 질문 남겨주셨고요. 가격은 남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분도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엘프 코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엘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강화된 상승 채널 하단부를 이탈을 해주었고요. 지금은 이제 큰 틀에서의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인 모습인데, 아무래도 단기적인 하락 채널의 하단부 구간에서의 이탈, 리스테스트 저항 유무가 중요한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이렇게 조금 더 접점이 많은 쪽으로 작도를 해보았을 때 지금은 하락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재차 진입을 해주지 못한 모습이고요. 매수세가 강하게 터져 나왔으나 현재는 꼬리를 말아 내리는 형태로
가격이 진행되고 있죠. 그 말은 즉슨 단기적으로는 이 고점 구간을 돌파하기는 힘들겠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기에는 약간 무리수가 있는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동평균선을 키고 보았을 때에는 이전에 네모 상승 다이버 신호가 등장을 해주면서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나, 아직까지는 20, 60, 120, 242동 평균선의 배열 상태로 완벽한 역배열의 상태예요. 그 말은 즉슨 하방압이 강하다는 뜻이고요. 하방압이 강하다면은 각 저항 구간에서 저항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상승세가 이제 펌핑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방 기울기인 62동 평균선 돌파를 실패했고요. 고가 이동 평균선인 가격대 따져보게 된다면은 현재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서 540원 구간 20고가 이동 평균선에서 가격이 하락이 나와주게 되고, 20고가 이동 평균선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단기적인 매수 관점으로서 상승 추세 패턴을 노려보고 단기적인 상승 관점이 가능하겠으나 추천드리진 않겠고요. 엘프 같은 경우에는 하방압이 강한 코인이기 때문에 재차 242동 평균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수 관점으로서 코인의 신규 매수 관점은 비추천드린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엘프 코인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죠. 오늘 코즈부투데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해 오신 코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코인인가요? 네, 보기 전에 바로 이제 조금 긴장감을 고조시켜야겠죠. 네. 네, 두구두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오늘 저희 관심 종목 코인은 바로 오닉스 코인이고요. 와, 네, 오닉스 코인 현재 0.87% 강세로 1.963원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략도 볼까요? 네, 일단 오닉스 코인을 가져오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오닉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막 그렇게 긍정적인 차트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작도적 관점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작도적 관점으로서 따져보게 된다면은 현재 하방 추세가 굉장히 강한 모습의 코인인데, 지금 매물대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1.64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터치 이후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상승세가 지속된다면은 상단 매물대 구간인 2.13원 구간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존재하겠다. 그리고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런 식의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도 돌파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승 반전 패턴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코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고요. 가져오게 된 원인으로서 제일 큰 이유인 신호등 지표를 켜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일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재 밴드 2선, 이 노란색 구간을 터치를 해주게 됨으로써 현재 네모 신호, 상승 다이버 신호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항상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뭐 눌림목 신호라든지 아니면 이런 추세 전환 신호가 등장을 했을 때 일본 구간에서 등장을 하든 뭐 1시간봉, 4시간봉에서 신호가 등장을 하든 낮은 시간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봐라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일본 구간에서 낮은 시간봉으로 내려갈 때 보통 시간 배율을 4배에서 5배 정도를 낮춰라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럼 일봉에서 4배를 낮춘 6시간봉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시간봉으로 내려가 봤을 때 현재 빨간 구간에 위치해 있고요.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반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코인을 매수를 하셔라는 아니고요. 일본 구간에서 신호가 등장을 해줬기 때문에 6시간 봉인, 낮은 시간 봉인으로 내려가서 이 22동 평균선의 기울기를 해소를 하면서 고가 부근을 돌파하였다가 리스테스트 반등이 나와주는 구간에서 신규 진입 관점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실제로 저희 매매 기법이기도 하고요. 생각을 해서 가져와 주었고, 현재 구간은 이제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를 유지를 하면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는 진입이 불가능하지만 추후에 20고가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기울기가 상방 쪽으로 해소가 되었을 때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주었고, 그럼 추후에 이 신호등 지표가 6시간 봉에서 상방 기울기 해소가 되고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 지격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바로 이제 저희 티라노사단의 노란 똑방을 들어 오셔가지고요, 신호등 지표를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신호등 지표가 이제 저희가 돈을 받고 파냐 아니면 조건부로 파냐? 아니고요. 바로 저희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1:1 문의만 남겨주시면은 무료로, 평생 무료로 사용을 하게끔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지표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방송 시간이 끝나갔습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남겨주신 전문가님께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이 끝나더라도 전혀 아쉬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코주부 티라노사당 노란톡방은 24시간 내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에서도 돌아드리지 못한 코인은 저희 노란톡방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은 주목 코인과 그리고 코인 분석은 노란톡방에서 계속 진행되니까요.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네, 코인 고민 해결은 이제 저희 코주부투데이에서 함께 해주시고요. 내일도 코주부투데이 본방 사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